네, 안녕하십니까. 폰터스 이재민입니다. 오늘 토픽은요, 데이터로 보는 홈플러스 사태의 영향. 과연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사실 지금 홈플러스 관련돼서 얘기가 지금 되게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하실 텐데, 그럼 실제로 데이터로 봤을 때 이 홈플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홈플러스 사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한 이후에 갑자기 공급업체들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하겠다. 왜냐면 정산대금 받을 수 있을지 미문스럽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갑자기 납품 중단 사태가 번지면서 이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현재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 뉴스 기사로만 봤을 때는 이게 사실상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추산해주기 쉽지 않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 대체 얼마나 이것이 영향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걸 하려고 저희 내부에서 지금 알파 파인더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 알파 파인더라는 제품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LLM 모델을 통해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AI 모델을 통해서 뉴스 기사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뉴스가 그래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래서 얼마나 이게 부정인지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조만간 심층 연구라는 기능을 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집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 토픽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그리고 특정 토픽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리포트를 써주는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 시험 과정에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그러면 얼마나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내부에서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분석 결과를 제가 PPT로 이렇게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AI한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하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홈플러스의 회생 사태가 유통산업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마트랑 롯데쇼핑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홈플러스가 업계 2위죠. 업계 2위인데 이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대형마트로 가는 수요가 이마트나 롯데쇼핑으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센티먼트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플랫폼에서는 이 이마트와 롯데쇼핑에서 긍정적인 뉴스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마트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그죠? 갑자기 급등을 해서 83,000원대까지 거래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때 6.18%까지 올라서 50일 신고가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고요.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로 전장 대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기본적으로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해서 이 보유자산을 유동화를 하는 걸 빨리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유통시장 경쟁 업체인 이마트와 롯데쇼핑에서 수혜가 생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호재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나왔던 요약 코멘트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계 2위입니다. 업계 2위인데 이 업계 2위인 이 홈플러스가 약간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시장에 사라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홈플러스의 매출이 15%에서 20% 정도가 경쟁사로 갈 경우에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조에서 1.6조 원 사이, 그리고 롯데쇼핑은 0.8조에서 1.1조 원 사이의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마트와 롯데쇼핑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AI가 요약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생 신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과 당연히 연관이 좀 있죠. 특히나 이것이 단기 자금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홈플러스가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서 CP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기업 어음인데, 이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했고, 발행을 한 상태에서 회생을 걸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CP를 구매한 사람들은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그 빚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것이 리테일 투자자에게 갔고, 리테일 투자자에게 갔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리테일 영역에 그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기 자금 시장에서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판단은 하지만, 이게 리테일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CP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센티먼트를 자극하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것을 요약해서 보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총 홈플러스가 발행한 CP는 총 1940억 원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간 CP 시장 규모를 전체를 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작은 수준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 6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0.0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들한테 갔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도의 분석을 AI가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CP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기존에 홈플러스가 대출을 받은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주요하게 받은 것 중 하나가 메리츠 금융증권인데, 이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홈플러스에게 대출해준 잔액이 총 2.3조 원이다 라고 집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담보를 잡아놨겠죠. 그 담보를 잡아놓은 것이 기본적으로 이 점포들에 대한 것들일 텐데, 이 담보 가치가 그러면 현재 유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홈플러스가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점포가 그 회생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곧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보 가치 하락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메리츠 금융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홈플러스가 지금 현재 회생 신청을 걸었죠. 그러면은 홈플러스보다 더 작은 중소 유통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체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 확률을 AI는 대략 한 67%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CP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이 대출을 받았다는 요것 때문에 이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을 AI가 분석을 해줬는데, 이런 것도 분석해줬습니다. 고용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총 직원 수가 23,000명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그 폐점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지점들에 근무한 인원들이 약 1,2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여기서 만약에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약 480명 정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경제에서 약 256억 정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 자체가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AI가 해준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지역 경제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고용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홈플러스와 지금 거래 중인 중소협력업체가 있을 수 있죠. 이 중소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약 1200개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5%가 식품제조업체, 30%가 생활공급업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좀 작은 업체들의 평균 거래액이 연간 8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홈플러스가 기본적으로 회생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줄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0%가 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매출이 2.4억 원이 주는 겁니다. 근데 중소협력업체 입장에서 이건 되게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본금이 정말 낮은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도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이것은 곧 이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품권 같은 경우가 또 되게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지금 유통 중인 상품권은 지금 추산하기로 6,200억 수준의 상품권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사용이 될 경우에는 이 6,200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날아가는 거죠. 이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6,200억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수요죠. 그러니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수요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연간 소비 시장에서 0.15%에 해당하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현재 전체 소비 시장의 성장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연간 소비 전체에 안 그래도 지금 소비가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0.15%에 해당하는 요소가 감소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근데 특히나 명절 선물 시장 그런 데 되게 영향을 크게 줄 것 같다 라고 이제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 봤을 때,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소비자 신뢰 하락, 그죠? 그리고 뭐 고용이랑 경제 미친 영향, 그리고 뭐 금융시장, 그리고 앞에 보였던 유통산업, 이런 것들에 다 비춰봤을 때 종합 결론을 내려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전부 다 요약해보면 AI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총체적 경제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약 3.2조 원 규모의 직접적 손실과 5.8조 원 규모의 파생적 효과가 예상이 된다.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약 0.18%에 해당하는 규모로 2009년도에 쌍용차 회생 사태에 버금가는 경제적 충격이다. 그죠? 수치로 보니까 이제 좀 와닿죠? 그죠? 전체 GDP의 0.18%에 해당한다. 이 말은 곧 이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GDP의 성장률이 그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2조 원이 직접적 손실이고 5.8조 원은 파생 효과거든요.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면은 우리가 유통업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정부가 이거를 잘 지원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요런 정도로 AI가 정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보니까 홈플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와닿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런 AI가 분석해주는 뉴스,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 알파 파인더라고 부르는 제품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각 기업에 대한 어떤 공시나 이런 것들도 AI로 분석을 해주고요. 그죠? 여기 AI가 분석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뭔가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부 다 수집해서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테스트로 만들고 있는 심층 연구 기능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파인더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심층 연구 기능은 아마도 빠르면 4, 5월, 6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선보여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아닌 광고를 좀 하자면, 이러한 제품들을 좀 빨리 이용해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 퀀터스 VIP에 가입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경험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퀀터스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감 기한이 거의 안 남았고요. 지금 거의 마감 인원이 찼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만 저희가 모집을 하고 이제 이번 기수는 마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번 기수는 아마 5월, 6월쯤 돼 오픈이 될 것 같아서 이번 기수 마감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여기 퀀터스 VIP 오셔가지고 여기 퀀터스 들어오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요거를 보셔서 신청하시고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